저축은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하고 계신가요? 은행에 해야 하겠죠?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저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그렇죠? 1금융권 금리보다는 0.5%, 0.2%라도 높은 금리를 받게 하면 되겠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의 경우에는 또 자격에 따라서 고금리를 주는 적금이 존재하니까 잘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행을 통해서 하는 저축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 종잣돈이요. 이거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을 쌓아서 마련한 종잣돈이 중요한 거죠. 은행을 통한 저축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재산 증가 속도가 느립니다. 지난 시간에 복리로 말씀드렸지만 2% 금리로는요, 재산이 2배가 되는데 36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1%면은 72년이 걸립니다. 뭐 거의 죽고 나서 재산이 2배가 되겠죠.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저축은 바로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재산 증가 속도가 정말 느려서 뭐 불린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저축 목적은 재산을 불리기 위한 종잣돈을 만드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잣돈 만드는데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모이면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각자 개인마다 취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월급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수준에 따라서도 그 차이는 있고요. 100만 원도 종잣돈이고요. 300만 원도 종잣돈입니다. 이 종잣돈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좀 정해야 뭔가 불려가는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종잣돈은 1천만 원,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붙는 속도랑 1,000만 원에 100만 원 붙는 속도는 동일하죠. 그렇죠? 하지만 벌써 우리 애청자들 느낌이 다르죠? 10만 원, 수익이 10만 원인 거와 100만 원인 거, 그 10배 차이 아닙니까? 실제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다르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비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10%니까요. 110만 원과 1100만 원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00만 원과 1억 1000만 원 이 느낌은 더 다르게 느껴지시죠? 저축은 은행에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금을 쌓아가는 거고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축하는 원금의 크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은행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저축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은행도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호가 되죠. 하지만 동일한 은행 다른 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저축한 경우에는 그 은행이 망하면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고 5천만 원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이 다르면 안 되고요. 은행 자체가 달라야 하는 거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다른데 같은 계열사면 하나의 저축은행인 거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시 내용도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저축은행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축은행 후순위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은 은행에서 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투자는요, 증권사 또는 대한투자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좀 아니죠. 원금이 되는데 5년 이상 최소한 걸리니까. 직장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 물건을 매일매일 보러 다닐 수 없죠. 회사 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생존하고 승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홍보 마케팅을 잘해서 손님이 꾸준하게 방문하게 하다 보면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 직접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했더라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직장일에 소홀하게 돼서 결국 회사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 손님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폐업하게 될 겁니다. 직장이나 자영업자는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큰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운영을 간접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주는 그러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이뤄내는 게 좋습니다. 직접 투자와 다르게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충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포트폴리오 수익을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분기마다 수익률을 점검하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구입한 투자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하는 이유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쳐다봐도 수익을 매일매일 내지 않기 때문이죠. 1년에 4회 정도 보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흐름을 알게 말이죠. 자, 그리고요. 1년마다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서요. 수익을 내지 못한 그런 투자 상품은 정리를 하고 수익을 잘 내는 것은 1년 더 운영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본 투자 상품을요. 1년 뒤에도 역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원금 손실이 나서 원금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투자 상품은요.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바로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원금은 회복돼야 하는 거 아니야? 원금 되면 그때 찾을 거야. 근데 그거는 원금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차이나 펀드를 10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현재도 마이너스 10%. 안타까운 일이죠. 자, 실제 결과는요. 잘 내는 투자 상품이 다음 해에도 잘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 상품을 구입하고 그냥 끝내시던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변화를 하셔서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고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서 수익을 잘 낸 것은 이어가시고 연장하시고 수익을 못 낸 것은 정리하는 그런 과감한 포트폴리오 정리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증권사에서 말하는 리밸런싱이 되겠죠. 재조정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매년 꾸준하게 만들어서 재산 증식 속도를 1년에 10% 정도는 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나 충분히 이거는 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7년마다 재산이 2배로 늘어가니까 이렇게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들어오는 월급은 그냥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삶을 즐기셔도 되겠죠. 왜? 경제적 안정과 재무적 자유를 위한 자금이 이미 준비가 됐고 15년 뒤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리를 활용한 저축과 투자 이제는 제대로 해볼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챙겨가시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과 재무적 자유를 찾아가고 계시니까 이 카페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PPL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진국 투자 상품인데요.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늘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투자 상품이라는 말 자체에는요. 이미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겁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금 손실 위험을 낮게 하고 수익은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즉 저위험 중수익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헤지펀드사를 통해서 자산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투자 상품의 기간은 1년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하는 모든 투자 상품은 대부분 3년 아니겠습니까? 운영 기간은 1년이라 아주 편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금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의 저금리 저성장인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내 증권사나 은행의 원금 보장형 ELS 상품보다 10배 좀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원금 보장형 ELS 상품을 구입한 대부분의 분들 만기 시에 원금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투자 상품은, 즉 선진국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지금 투자자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한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게시판 중에 하나인 글로벌 금융상품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좀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의 재산 증식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제가 찾은 그런 투자 상품 중에서는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특히 투자 상품인데도 자산운용을 잘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L까지 끝났으니까 오늘 방송 마쳐야 되겠죠?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